안녕하세요, 아빌딩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매로 건물을 사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오는 건물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지요. 경매로 나오더라도 지방 건물이고 수도권은 잘해야 인천인데요. 하지만 이런 곳은 집가 상승이 낮은 지역이기에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경매의 목적은 싸게 사서 많은 차익을 남기기 위해 경매를 하는 건데, 만일 이런 곳에 경매로 들어간다면 매각하기가 어려워서 시세 차익이 적을 뿐더러 무엇보다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니까 경매로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경매를 통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을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서울에 있는 건물은 경매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매 직전에 매각이 되어 정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마 경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바로 서울의 꼬마 빌딩이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은 거의 안 나오고 대체로 종교시설 건물이나 주차장 건물 등 특수한 건물 아니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끔 원룸 건물이 싸게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원룸 건물은 경매를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주택이라 규제도 있고 무엇보다 주택가에 있어서 원룸 아니면 제한적이라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근생으로 된 꼬마 빌딩을 찾는 건데,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일단 경매에 유찰이 되는 경우가 없고요. 오히려 경매 금액보다 더욱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은 일전에 경매로 나온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42명이 응찰하였는데 처음에 약 9억 원에 나와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4억 6천에 낙찰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일전에 경매로 나온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카페 건물인데요. 당시 경매 입찰 넣은 응찰수가 무려 84명이나 넣었어요. 경매 시작가는 약 3억 9천만 원인데 경매 시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약 7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건물이었죠. 경매 투자자들은 하나의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텐데요. 특히 이 안성 건물은 위치도 안성이라서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데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였을 테고, 또 반나절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손님 카운팅을 하고, 또 주변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없는지, 또 법적으로 안전한지 등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지 못하면 상실감은 그만큼 크겠지요. 또 그동안에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지 못한 기회비용도 잃게 되는 셈이고요. 아마도 투자자분들 중에서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어서 금매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 주인들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2-3년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대출금리가 오르기 전보다는 몇몇의 건물들은 금액이 좀 떨어져서 나오는 건물들도 있어요. 전에는 대출이자를 2.5% 정도를 받았는데 대출이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재연장을 하면서 이자 5%대로 전보다 2배 가까운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건물주 분들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될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자산가 분들이라 최소 2-3년 정도는 버틸 여력들이 있을 겁니다. 설령 여력이 없더라도 주택은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2-3년은 버틸 자금이 마련되어서 그걸로 버틸 수도 있고, 2-3년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 금액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60대 정도 남자분이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분이 2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성북구 대로변에 있는 상가주택을 2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건물을 팔아볼까 하고 상담 받으러 오신 거죠. 이분은 2년 전에 연끌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저금리 시절로 건물 가격이 막 오를 때라 조그만 아파트를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15억의 대출을 풀로 받고 건물을 매입을 하셨지요. 꼭대기층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면서 아래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400만원 또 어느 때는 600만원 정도로 월세가 나오는데 중간에 한 번씩 공실이 생기니까 들쑥날쑥 하나 봐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당시 매입할 때는 2.7%로 2년간 고정으로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550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출을 재연장을 하면서 5.4% 이자를 받았다고 해요.
전에보다는 이자가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원금 일부 갚고 해서 지금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9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임대료로 상기를 하더라도 매달 450만 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당장 급매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인데, 만일 판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건물 내역을 보니까 매입할 때 워낙 싸게 사셨고, 만일 지금 경기가 좋은 시기라면 30억 원 무난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2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25억도 당장은 팔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지금 시장은요,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추세라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꼭 팔리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물론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잘 나와서 대출 이자가 커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본 건물은 일부 주택이 있고 임대료도 적게 나와서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은 팔리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있으면 동북선이 건물 바로 앞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팔고 나가면 개발 호재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니까 많이 아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팔지 말고 버티시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우선 본 건물을 보니까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가가 있었고요, 2층에는 사무실, 4층은 본인들이 거주 중이었고, 3층에는 투룸이 2가구가 월세로 있었는데요, 3층 중 한 가구는 이미 비어져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구는 곧 퇴실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구를 올수리해서 전세로 놓으면 2가구를 합쳐서 최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받고 있다가 3년을 버티고 있으면 그 사이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금리도 떨어져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 그때 가서 좀 더 받고 팔자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제안을 또 받아들이셔서 현재는 2가구를 2천만 원 들여서 올수리를 하였고요, 전세로 2가구를 합쳐 예상 금액 2억보다 많은 2억 4천을 받았어요. 이제는 운영비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빌딩은 이렇게 몇 세대만 전세로 받아서 어려운 상황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전세를 받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월세를 올려받아서 이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만일 월세를 올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리모델링을 거쳐서 월세를 더 올려받고 이자를 줄여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대출료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현금 20%가 있어야 리모델링 대출을 해주지만 현금 없이 올 대출로 해주는 은행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처럼 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서울의 빌딩은 희소 가치가 있어서 투자할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으면 웬만해서는 다 팔리기 때문에 경매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은 경매로 안 나오니 시간 낭비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건물에 경매를 받으면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시세 차익도 적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자. 자, 세 번째는 매도자분들은 이자가 올라가 버티기가 어렵다면 전세로 받거나 리모델링하여 임대료를 올려받고 하여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좋은 시기가 온다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